아재아재 바라아재 세금아재,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세금에 대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세금아재가 떴다. 네, 오늘의 주제는 빠밤 인건비. 예, 대한민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스타트업 모든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고민, 인건비 신고와 경비 처리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인건비 신고와 경비 처리의 연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줬는데 이거를 세무서에 인건비를 신고했다? 그러면 예스! 적법한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를 지출을 했는데 세무서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증빙이 없는 경비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 인건비 신고가 이 안 된 경비를 장부에다가 인건비라고 잡아 넣으면 이거를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 통장에 급여 이체 내역과 근로자의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이거 뭐예요? 입증하세요? 제출하세요? 즉 인건비를 세무서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입증하라 라고 하는 이런 골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말입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두 번째로 요거를 좀 간단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인건비 신고의 효과 빠밤.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인건비를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거를 세무서에다 신고를 하면 그 순간 근로자도 2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근로자도 그 200만 원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 문제가 개별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하면 적법한 경비로 인정이 되고 근로자도 소득이 노출이 되고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낸다. 즉 고용주인 회사와 근로자 이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때요? 참 쉽죠? 그럼 인건비 신고를 어떻게 하냐? 뭐 여기서 직접 신고하는 방식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강시고서, 지급명세서 제출, 무슨 원천징수, 세액, 납부, 소득세, 지방소득세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자, 이런 건 여러분들의 세무대리인들, 세무사님, 회계사님께 의뢰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하는 거는 바로 인건비 신고가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야심차게 준비한 자료. 자, 인건비 신고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4대 보험 방식, 그리고 일용직 신고 방식, 그리고 프리랜서 신고 방식. 네, 뭐 어디서 대충 들어보셨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이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왜냐? 이것들이 이 각각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단점들이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서 준비했지만 이 대표적인 것들, 그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 표기한 것들이 실무에서 회사와 근로자 양쪽이 모두 겪는 대표적인 이슈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회계사 놈아! 먼저 제가 한번 설명을 쭉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4대 보험 방식,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야, 이 고용을 하면은 뭐 국가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두루누리 뭔 누리니 이거에다가 무슨 세액 공제 감면도 해주고 뭐 되게 좋다던데, 근데 또 단점도 있단 말이죠. 그 쓸데없이 무슨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내야 된다던데 이거 부담스럽다, 그쵸? 근데 이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건강연금, 고용산재 이런 보험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실수령액이 낮아져서 싫다. 이 실무에서 많이 겪는 문제예요. 머리 아프죠. 그럼 뭐 4대 보험만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직, 이 근로자들은 일당 15만 원까지 세금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과세. 즉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5만 원까지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문제가 따라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뭔가.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게 고용하고 산재보험, 즉 4대 보험 중에서 고용산재보험료가 이게 부담
률이 낮아서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좀 좋아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상 이 일용직 신고는 한 달 기준으로 60시간 미만 또는 8일 미만 이렇게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장기간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디서 프리랜서 방식 3.3% 떼는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던데 맞습니다. 이거 이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플해요. 초간단, 초깔끔, 깔끔히 초깔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도 3.3%만 떼면 되니까 실수령액이 높아져서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예. 역시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죠. 대표적인 단점이 이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똑똑똑 계세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하셨어요? 즉 근로자가 있는데 왜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했냐? 그리고 이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근로자랑 프리랜서 고용 방식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는 4대 보험 가입 계약을 안 했다. 우리는 프리랜서 방식으로 일한다. 이렇게 실무에서 이런 갈등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이건 뭐 고용주들 입장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역시 너무너무 이게 깔끔하고 실수령액도 높고 좋은데 이 4대 보험의 효과를 못 누려요. 그래서 이게 정작 나중에 무슨 고용 산재 이슈 쪽에서 또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또 머리 아픈 게 이 근로자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좀 길게 설명하면 복잡한데 앞에 4대 보험과 일용직은 이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반면 프리랜서 방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을 안 했는데 마치 사업을 한 것처럼 이 사업소득이란 걸로 분류가 돼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참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작은 권고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빠밤! 눈앞에 작은 이익을 얻으시려면 일용직과 프리랜서 방식으로, 장기간에 큰 이익을 얻으시려면 4대 보험 가입 방식으로 신고하셔라 입니다. 왜냐? 저 역시 사업을 해왔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공고사항에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대 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업무가 막 복잡해지고 당장 지출되는 보험료 아깝고 정말 크게 보이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5가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표적인 이 5가지 체크리스트를 잘 챙기실 수만 있다면, 잘 챙기실 수만 있다면,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압니다. 맨날 이거 써서 막 노동청, 고용청에게 신고하시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려고 통화하면 연결도 안 되고 압니다. 저도 그 고충 다 해봤습니다. 너무 저도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5가지 체크리스트 정말로 잘 챙기실 수만 있다면 4대 보험 가입 인건비 신고가 제일 유리합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다 해봤거든요. 이 5가지 정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재 정부 시스템 안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이 5가지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챙기셔서 4대 보험 가입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이라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가 방금 이 근거를 제 사업에서 발생한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뭐냐 가사가. 이 시간이 흘러 시간 속에 묻혀진데도